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목요일 순서 안민석 민주당 의원 어김없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자, 뭐 요즘 이 뭐 대선 이제 100일도 남지 않고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긴급 토론회를 여섰습니다. 이 보니까 민주당 혁신과 이재명의 집권 비전 이런 주제던데요. 어떤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이제 대선이 이제 한 100일도 채 안 남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리고 우리 이제 민주당 내부와 캠프가 이제 혁신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점검할 때가 되었다. 예, 음. 그래서 이제 안병진 교수님 모시고 네.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전략가 이제 박진영 교수와 또 아. 안진걸 소장 안진걸 또 소장. 예. 네네 김용민 최고위원, 이탄희 의원, 또 박주민 의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토론을 하면서 네. 생방송으로 그렇게 음. 이제 비대면 회의를 이제 한 건데요. 네. 오늘 이제 발제해 주신 안병진 교수 이제 말씀 중에 음.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말씀을 어. 하셨는데요. 예예. 일단 어떤 이제 이재명 말씀이셨나요? 후보 평가에 대해서 네. 최근에 이제 상당히 진화하고 있다. 예, 음. 그렇게 이제 총론적인 평가를 좀 긍정적으로 해 주셨고요. 뭐 네. 물론 이제 좀 더 이제 "대통령다움을 갖춰야 된다." 음. 그런 좀 충고도 해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 교수님이 해 주신 말씀 중에서 이번 선거는 그 비호감도가 굉장히 높은 후보들을 가지고 아.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선거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정책만큼이나 태도가 중요할 것이다. 또 아. 어쩌면 정책보다 태도가 더 중요한 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네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음. 네. 의미가 그다음에 있네요, 그런 네, 부분들이. 그렇죠. 네네. 네. 음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김종인 전 그 위원장. 위원장에 대한 이제 네. 평가도요. 아. 예, 그분이 이제 뭐 단점도 있지만은 네. 그분의 장점은 국민적 상식에 맞는 음. 그러한 아젠다를 던지는 이제 놀라운 감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평가를 아하. 하시는데 예. 저도 이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음. 그분이 경제 민주화 아젠다를 2012년 대선 때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그랬죠. 대통령이 경제 깡통인 경제 아무것도 모르는 음.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경제 민주화를 할 듯한 음. 그러한 이제 떡을 손에 쥐어 주었죠. 그리고 아하. 이겼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도 윤석열 측에 지금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은 네. 결국엔 윤석열 측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것을 음. 중도를 움직일 수 있는 결국엔 대선이라는 게 중도 싸움인데요. 네. 중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특히 우리 이재명 후보가 야심차게 던지려고 준비하는 그런 카드를 던진다고 하면은 네. 이게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아. 뭐 어떤 그런 그런 좀 부분들. 평가도 네.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음 뭐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할 100일 남은 대선에서 우리가 나가야 할 그런 어 포인트를 잘 또 네. 짚어 주셔서 음. 안병진 교수님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오늘 아하.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당에서 좀 공유가 되고 또 보완해야 될 점이나 깊이 있게 좀 봐야 될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 네. 당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 보면 이재명 후보의 메타버스 뭐 내일은 전북에 이제 내려가는데 이런 일정이 좀 매주마다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 안민석 의원을 포함해서 의원들도 전국을 또 순회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이 오마이 TV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우리나라 정치의 고관여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음. 메타버스가 무슨 말인지는 다 아실 것 같아요. 네네. 매주 그렇습니다. 타는 버스의 줄임말이고요. 네. 놀랍게도 이제 이 아이디어를 그 당의 그 당직자가 냈습니다. 당직자가. 네네. 그래서 네. 그게 이제 바람직한 아이디어를 이제 후보가 받아서 음. 그래도 이제 매주마다
국민들의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메타버스를 타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어떠한 감동을 주느냐, 음. 그게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네. 어쨌거나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좀 보완하자면 어. 좀 더 그 낮은 곳으로 낮은 그리고 곳으로. 이제 이것이 이제 2003년, 2030 청년들하고 이제 교감을 하는 데 집중은 되어 있는 건데요. 네. 2030 청년들을 MZ 세대를 만나더라도 청년들 중에서 그 힘겨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음. 그래서 이제 낮은 곳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소통하고 음. 감동을 주게 됨으로써 네. 지금 기댈 곳이 없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네. 굉장히 팍팍한 삶이고 그렇죠. 홍준표가 MZ 세대들의 네. 좀 호응을 받는 이유가 청년들이 예. 그분이 어떤 대안을 줘서가 아니에요. 음.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홍준표 대표가 열심히 들어주거든요. 아, 들어준다. 청년들과의 공감과 소통 능력을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홍준표 음. 전 후보가 잘 보여주시니까 네. 그래도 힘든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홍준표 전 후보가 우리들 이야기를 그래도 열심히 잘 들어주구나. 그런 음.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주되 좀 더 낮은 곳에 있는 보통의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우리 후보가 잘 들어줘서 음. 청년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우리의 그 대변자가 될 수가 있고 네. 우리의 언덕이 될 그런 후보구나. 음.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그들만 피우고 건의 죽이고 괜히 들어주는 척만 하는 후보구나. 음. 요렇게 좀 앞으로 100일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은 2030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고정 지지층이었거든요. 그런데 음. 지난 70년 동안 2030 청년들이 민주당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유독 이번 선거는 청년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거나 청년들이 상당 부분 우리 민주당을 이탈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30을 붙잡는 후보가 이번 대선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음. 이재명의 메타버스도 2030 그리고 낮은 곳으로 음. 2030을 가서 만나서 감동을 줘서 네. 그들의 울림을 주는 그런 후보가 되면은 이번 대선에 굉장히 좋은 어떤 음. 자산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보면 여론조사 결과를 쭉 보면 사실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선출됐을 때는 차이가 많이 나는 여론조사 지표들이 발표가 돼 가지고 또 뭐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이 좀 풀이 죽어 있다고 해야 되나요? 좀 어깨에 힘이 좀 빠져 있는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이젠 다시 좀 좁혀지고 있고 또 일부 여론조사는 역전한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런 추이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영향이 작용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대선이 결국에는 후보자 개인의 실력을 보고 음.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게임이라고 봐요. 네. 물론 중간중간에 뭐 요행이나 꼼수가 통할 수가 있겠으나 음.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치의식이나 눈높이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어떤 후보가 이 대전환기에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음.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 줄 수 있는 후보가 될 것인가? 네. 그들의 어떤 정책과 비전 음. 그것을 보고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거거든요. 아,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 왜? 실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실력이 월등하다. 네, 물론 어. 개인적인 뭐 학습 능력이라든지 네. 개인기도 특출하지만은 그동안 경기지사와 성남지사 11년 동안의 그런 행정 경험과 성과 네. 이런 게 다 실력이지 않겠습니까? 음. 그리고 본인의 평생을 살면서 서민의 삶을 잘 이해를 하는 네. 그런 흑수저 출신이고 항상 음. 이제 국가와 국민을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준비해온 그런 후보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여기 대해서 뭐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지 않을 것이고요.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금수저 출신에다가 좋은 대학교 가서
검사하고 네. 평생 범인 잡는 사람들 감옥 보내는 일만 해왔던 그런 분에게 어떤 국가의 미래라든지 국민들의 어떤 삶, 사회적인 네. 불평등 문제, 어허.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것을 저는 거의 생각을 하거나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네. 그것이 이제 이후에 뭐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잘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실력 있는 후보가 이긴다. 물론 윤석열 후보가 실력이 더 좋으면 이길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실력이 월등히 낫기 때문에 제가 뭐 이재명 후보 그를 도우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실력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단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후보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거가 됐기 때문에 네. 국민들에게 낮추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대통령 다음의 넉넉함을 보여주고 네. 특히 이제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 네, 실수하지 않고 앞으로 100일 보낸다고 하면은 네. 실력 있는 후보 이재명이가 이길 아하. 것이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 그리고 지금 당장에 예. 여론조사에 1비 2희 하지 말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선이라는 거는 대부분의 총선 저도 5번 해봤지만은요. 네네. 한 60일 싸움이에요. 60일 60일. 게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내년 돼야. 1월. 2020년을 맞으면서 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아. 이제 그 전까지는 각 후보가 네. 5와 열을 맞추는 서로 내부적인 뭐 갈등이라든지 뭐 혼란도 정리해 가면서 5와 열을 맞추는 시기가 이번 연말까지고 내년 연초부터 60일 동안 본격적인 게임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5번 국회의원 선거 치르셨는데 다 이기신 거죠? 네, 저는 뭐 오전 5승인데요. 그래서 뭐 제 지역구 오산 시민들이 예. 똑똑해서 네. 부족한 사람을 국회의원 5번 시켜가지고 머슴처럼 마음껏 부려먹자. 똑똑한 오산 시민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이 실력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근데 이런 지적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쪽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재명 후보가 지금 뭐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거기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국토보유세도 철회 가능성. 그러니까 국토보유세가 철회가 되면서 기본소득도 이게 약속을 했다가 또 발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국민의힘 쪽에서 하면서 이건 전형적인 말바꾸기 아니냐. 포퓰리즘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니 비판하고 있어요. 이런 비판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그 비판이 일면 타당한데요. 네. 또 반면에 계속 그런 정책 주장을 계속 했다고 하면은 네네. 그것도 역시 또 비판할 거예요. 오만하다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네. 이게 우리가 정치인이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 밀어붙이는 거는 오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말을 명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마라라고 하셨거든요. 예. 물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국토보유세 후보자가 준비가 되었고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이 담겨 있는 가치가 담겨 있는 정책이지만 네. 이런저런 논란이 많고 아직 그 국민적인 공감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걸 저는 포기한 거라고 보지 않고 좀 더 때를 보고 국민적 공감대가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시기를 늦출 뿐이죠. 이것을 뭐 말바꾸려 했다, 이걸 안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좀 더 국민적 공감대를 지켜보겠다. 특히 이번 선거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도가 중요한 건데 이 후보자가 태도가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네. 그 태도가 국민들에게 어떤 공감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진화를 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시장과 지사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앙의 큰 정치에 대한 경험은 없으시기 때문에 네. 이 중앙의 큰 정치를 향해서 대선 고지를 향해서 본인이 변화하는
진화하는 지금 과정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음, 다행히 후보자의 학습 능력이라든지 집중력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네.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진화를 해 나가고 있고 그 아, 속도는 정말 혀를 내두를 그러한 음, 수준입니다. 네. 자, 이 국민들의 이 의견, 의사에 이제 반하지 않는 그런 정책 펼치겠다. 뭐 이거 오늘도 뭐 강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의 일정 이런 거는 뭐 계속 저희가 팔로우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또 많은 언론들이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에요. 국민 내부 좀 네. 시끄러운데 이준석 대표가 부산에 갔다가 뭐 순천 여수를 갔다가 오늘은 또 제주도에 도착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두 가지 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 관점은 이것을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의 관점에서요. 음. 마치 2016년도 총선 시에 김무성 대표의 옥새 파동 있잖아요. 아, 예, 예, 기억납니다. 예, 2016년 옥새 총선 때. 파동의 버금가는 음. 이준석 대표의 지금 목리거든요. 아하. 대표가 저렇게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네. 지금 거의 잠적 상태지 않습니까? 음. 그리고 어제는 장제원 부산 네. 지역 지역 사무실. 사무실에 네. 불쑥 나타나고요. 그리고 계속 뭔가 하는 게 언론에 나와요. 그렇죠. 뭐 일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음. 예, 그러나 이제 이런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네. 관점에서는 어쨌거나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잠적하면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야 되는데 계속 툭툭 튀어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을 언론에서 크게 쓰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걸 국민적인 관심이 되고 있는 이준석의 행보가 네. 이후에 좀 더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후보가 시너지 효과를 갖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양 오히려. 측면 중에서 어떤 결과가 될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중요한 것은 이준석 대표가 아직 그 30대지만은 그 판단력이 굉장히 빠르고 지난 10년 동안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그렇죠. 생존력을 네. 가진 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좀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보의 결과가 어떻게 날까? 네. 그것을 봐야 되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제1야당의 대표가 이렇게 잠적하면서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당대표로서의 기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음. 지금 대선을 떠나서 국가적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마치 자신의 어떤 음. 정치 야심을 관철하기 위한 아. 그러한 그렇게도 행보로도 보인다. 보이고요. 그러나 지금 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또 야당 대표가 음.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나 자치적인 주장보다는 여야가 함께 여의도에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낼지 이것이 네. 가장 우선적인 음. 그런 책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지금 보면 뭐 이 코로나19 상황 정말 심각해지고 있고 또 경제 상황도 그렇고 좀 빨간불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좀 더 위기 상황에 같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준석 대표가 언제 좀 서울로 돌아오게 될지 또 윤석열 후보와의 이 관계 어떻게 좀 풀어야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맨 처음에는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만 일은 계속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게 저희 오마이뉴스 단독 보도로 좀 알려주고 했지만 국민대가 김건희 씨이 박사 논문 조사 결과를 교육부에 발송했다고 해요. 그래서 표절 의혹은 물론이고 논문을 인증하는 그 교수 직인의 이 진위 여부까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안 의원님이 교육위원회 위원이시잖아요. 좀 네. 혹시 파악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그저께 저녁에 그 전자공문으로 국민대가 이제 교육부에 네, 그 결과를 그 제출했는데요. 네, 어, 지금 학위 논문 이제 관련된 이제 그런 이제 검정이죠.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어,
지금 보면은 지도를 했던 교수분들이 5분이에요. 5분이면은 보통 학위를 다음 이제 마무리했으면은 그 지도 받았던 학생은 교수들 5분을 개별주로 다 찾아가가지고 네. 사인을 받고 도장을 받거든요. 예, 그런데 이 김건희 씨의 학위 논문에는 5분의 필체가 다 똑같아요. 아, 네. 예. 어, 그래서 이 학위 수요 과정이 이게 정상적인지 이제 그 이걸 이제 조사를 봐야겠네요. 이제 이번에 이제 한 것이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요것은 지금 이제 국민대가 특정 감사를 받고 있어요. 네. 네, 교육부 특정감사. 네. 네.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묶어서 연말 연초에 네. 예, 발표가 될 것 같고요. 음, 이거와는 별개로 그 김건희 씨의 그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는 국민대가 2월 말까지 하겠다고 했어요. 아, 예. 2월에 네.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대선 마치기 전에는 그 발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2월이 아니라 더 네, 늦어질 거다. 네, 우선은. 네. 왜냐하면 국민대가 2월 말까지 그 표절 여부를 조사 마치겠다고 했으니까 네. 그거 마치고 또 이런저런 절차 거치면은 아마 대선이 끝난 후에 이게 발표되거나 네.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아하. 그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근데 사실 이제 국민대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는 대학으로서는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 어떤 국민적의 기대와는 많이 어긋난 그런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아유, 뭐 그거는 뭐 계속 예.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예. 국민대가. 그리고 이제 이 기회를 빌어서 네. 김건희 씨의 허위학위 의혹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허위학위가 아니라 이제 논문 표절 의혹이라든지 네. 예, 김건희 씨의 국민대 관련 의혹을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오마이뉴스가 제기를 했고 이후에 네. 심층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맞죠?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예, 단독 보도도 하고 그래서 있고요. 오마이 보도가 아니었으면은 네. 김건희 씨의 국민대 논문 관련된 이런 의혹들은 어쩌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최초로 제기를 해서 심층 보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오마이뉴스 그 기자분들께 네. 네. 아주 감사드리고 찬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 영부인 대통령 네. 영부인이 검증의 대상이냐 아니냐 검증의 대상이죠. 이 뭐 공적인 그죠? 활동을 네.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그렇죠. 아니 부인으로서, 그리고 이제 한 영부인으로서. 나라의 네. 그 대통령의 영부인이라고 대표를 그러면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민들이 함께. 인정해야 되고 네. 국민들이 좀 존경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분인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가령 뭐 줄리 의혹 이것도 뭐 아직 여전히 국민들 사이에서 그 뭐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통령 영부인이 될 분이 젊은 시절을 뭐 좀 비정상적으로 보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될 분이 인생을 굉장히 독특하게 살았다. 저는 독특하게 산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의혹이 이제 불거져 지금 있죠. 여러 가지 의혹들 보면은 네. 대학교 처음에 입학도 단국대인가 거기를 입학했다고 주위 친지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가짜였던 걸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줄리 관련된 의혹도 그렇고 아하. 지금 계속 뭐 이런 정연들이 뭐 용기 있는 그런 제보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2002년 이후에 그 서울대학교부터 해서 국민대 14년 국민대 겸임고수 이어지는 그 과정까지 네. 제가 이제 이력서를 세세하게 다 봤거든요. 네. 허위 사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뭐 다 언론에서도 또 오마이뉴스에도 많이 좀 보도를 하셨지만은 계속해서 나왔죠.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김건희 씨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좀 가짜로 산 인생이 아닌가. 네. 그러나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주위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최순실 정유라 같은 그런 스타일이 그런 거거든요. 아, 공부는 못 하는데 네. 잔머리는 잘 굴려요. 기가 막히게. 예. 응? 거기에 막 가짜도 집어넣고, 음. 그다음에 과거 살아온 인생을 감추려고 개명도 막 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김건희 씨도 과거에 이름이 김명신이라는 이름이었잖아요. 네, 네. 2008년에 바꿨는데 음. 이거 왜 바꿨을까? 음. 정말 지금 언론의 보도 뭐 여기저기서 보도되는 네. 그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음. 당연히 그것은 감추고 싶겠죠. 그랬을 음. 때 흔히 쓰는 수법이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네. 저도 과거에 정유라를 추적을 하는데 네. 이름이 원래 정유연이었잖아요. 네. 어느 순간 정유연이가 대한민국에서 지구상에서 사라져요. 아. 이름을 어디로 바꿔서 갔지? 이거를 찾는데 한 1년 가까이 아. 시간을 허비한 거예요. 보니까 네. 이름을 바꿔놨으니까. 음.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이런 과거의 자신의 흔적을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 기록을 지우기 위해서 개명하는 그런 경우가 음.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 음. 지금 제기되는 과거에 뭐 줄리 의혹부터 해가지고 과거에 김건희 씨가 김명신으로서 살아왔던 삶을 감추고 음. 싶고 네. 이걸 없애고 싶었더라고 그러면은 그래서 개명하지 않았을까. 음. 근데 이것은 본인이 해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네. 왜 이름을 바꿨는지 그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음. 한 나라의 대통령 영부인이 되려는 분이 네. 국민적인 의혹이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왜 이름을 개명을 하게 되었는지 음. 설명을 해야 줄리 된다. 예, 줄리인지 아닌지 뭐 음. 볼케이노는 나는 발을 디뎌 본 적도 없다든지 네. 그리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정면으로 내가 훼손으로 고발을 음.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런 이제 명확한 해명과 또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 음. 의혹을 털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음. 후보자 그 부인에 대한 금중의 이제 과정이고 그것을 가지고 쓸데없는 트집 받는다거나 네. 근거 없는 의혹 제기한다고만 음. 측근을 통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 본인이 직접 해명을 모 하고 설명해야 유튜브에서 된다. 보니까 김건희 씨 관련된 의혹을 58가지를 정리를 아. 했더라고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따박따박 음. 해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더 이상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네. 공인인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이기 때문에 이런 음. 거를 감당할 의사가 없거나 이런 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으면은 네. 이걸 나서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야기 좀 네. 길었는데요. 아. 아무튼 김건희 씨는 스스로가 해명하시고 네. 어, 국민적 의혹을 음. 해소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을 음.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가 뭐 계속해서 이 뒤로 이제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언제쯤 등장하게 될 텐데 근데 그때 특히 네. 도이치 제너럴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 가지고는 음. 5명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김건희 씨가 후보 부인이 아니라 그러면은 당연히 함께 구속이 돼야 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소환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검찰이. 네. 소환 검찰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은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네. 욕을 먹죠. 그래서 주가 조작 의혹 관련된 소환 조사가 필요하고요. 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근데 만약에 김건희 씨가 학력까지 이력서에 허위로 적는 그런 식의 정말 진짜 사기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면은 네. 당연히 주가 조작도 당연히 했을 겁니다. 주식 전문가들, 주식 선수들하고 그런 뭐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작을 하지 않았을까? 음. 이건 이제 검찰이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네. 이상 이것을 의혹으로만 머물지 말고
검찰이 속히 김건희 씨를 소환해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검찰의 움직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짧게 좀 보면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네. 어허. 50억이나 받았는데 네. 5천만 원만 받아서도 구속될 수도 있죠. 그리고 네. 그것이 뇌물성으로 보아지는데 이걸 알선수재로 한 거 아닙니까? 알선수재는 설사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네. 이게 그렇게 처벌이 과하지 크지 않다. 않거든요. 네. 뭐 벌금 좀 내는 걸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당시에 하나은행 금융지주 이쪽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관련 뭐 진술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걸 왜 알선수재로 기소를 했을까? 그런 의심이 들고요. 이제 문제는 네. 곽상도 의원의 이 구속영장 기각이 이후에 50억 클럽 있지 않습니까? 네, 박영수 특검을 포함한 네. 이제 더 이상 조사하기가 쉽지 않아졌을 겁니다. 크게는 네. 이 핵심을 들어가는 이 검찰 수사 동력이 확 지금 떨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드네요. 네, 뭐 결국 뭐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민주당에서 특검을 받지 않고 있다. 법사위에서 이걸 받지 않아서 우리가 특검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또 주장도 펼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결국에는 뭐 특검으로 가낸다고 보시나요?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검찰의 수사가 부실하거나 검찰 수사 결과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은 네. 이 진실은 밝게 되니까 피할 수 없다. 특검에 대한 요구가 아무래도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자, 검찰이 다시 또 추가 조사를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영장을 재청구할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행동을 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치권에서도 아마 특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의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춥습니다. 날씨가.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연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